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마 대한치 뼈아대. 오늘은 그로스 IQ 15강 레드불 케이스 스터디 시간입니다. 예. 네. 레드불 먹어봤어요? 예, 저는 많이 먹어봤죠.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예. 아니 내 주변 친구들 먹었는데 바카스 드시겠죠, 바카스. 그렇죠? 예. 야, 바카스가 어때서? 예, 아니, 바카스 무시하냐?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바카스 드시겠죠. 아니 말투가 그렇잖아. 바카스 먹으면 예. 뭐 어때서? 아무튼 레드불. 그 레드불은 오래되더라고 보니까. 1987년도에 꽤 오래됐어요. 예, 설립한 오스트리아 그 정도로 회사죠. 오래됐구나. 예, 예. 그래서 책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재밌어요. 그 오스트라인 디트리히 마테치즈 이 사람이 그 치약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태국인 찰레어 유비디아 이 사람은 약사였는데 둘이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마테치즈가 뭐 좀 피곤한데 시차 적응 안 돼가지고 뭐 먹을 거 있냐. 그래서 그것이 준 게 뭐였냐면은 걔 그 태국말로 태국말로 붉은 들소. 먹었는데 이거 그냥 붉은 들소처럼 기운이 막 번쩍번쩍 난다. 괜찮네 해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회사 차려서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레드불입니다. 그래서 책에 안 나오는데 그 조사한 바로는 지분이 나와요. 그러네요. 근데 특이한 게 50대 50이 아니라 49, 49야. 2%는 누가 갖고 왔어요? 태국인 약사 아들이. 그럼 결국에는 그 태국인 애가 최대 주주네요. 근데 대신 운영은 그렇지. 마테치즈가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재밌네요. 또. 예, 해서 이제 진행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엄청난 승승장구를 한 건데 뭐 자세한 내용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거, 우리 알면 좋을 것만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레드불이 속칭 에너지 드링크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경영을 하면 퍼스트 무버 혹은 이제 블루 오션을 그냥 열었다는 건데,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레드불은 설립하고 5년 동안 어떤 기업도 고객을 빼앗아 가기 위해 경쟁하지 않았으므로 블루 오션의 거죠. 고객층 침투 경로를 추진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레드불은 1992년이 되자 시장 가속화 경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오스트리아를 벗어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했다. 레드불은 해외로 진출하기 전에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먼저 사업을 키우고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발달시키고 극도로 충성스러운 고객을 확보하는 순서를 밟은 덕에 새 시장에서 신속하게 성장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볼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레드불이 퍼스트 무버로서 신시장을 개척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블루오션을 얘기하고 퍼스트 무버를 얘기하고 여기 보통 5년 동안 경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막 땡 잡는 것 같지. 그건 되게 땡 잡은 거 같죠. 볼 빠는 거 같지. 그렇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블루오션인지 어떻게 알아? 전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엄청난 겁니다. 보통은 시장에서 이 블루오션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뭐가 없으면 없는 이유가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시기상조거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요즘에나 멘토라는 말이 많지. 여러분 15년 전, 16년 전에 멘토라는 말 잘 안 썼거든요. 그렇지. 그때 멘토라는 말 우리가 언제 썼어요? 그렇지. 근데 제가 그때 과외를 하다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이게 과외보다는 코칭이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뭐 학습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코칭 막 이렇게 해서 전단지를 엄청 붙였어요. 과외는 하면 막 들어와. 근데 코칭으로 붙이니까 연락이 하나도 안 와. 여러분 이게 방금 내 블루오션 들어가려고 했다가 쫄딱 망한 거야. 내가 진짜 한 달을 전단지를 붙였는데 단 연락이 한 명도 안 와. 과외는 하면 꽤 많이 오거든요. 연락이 진짜 단 한 명도 안 왔어. 한 명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블루오션은 좋고 레드오션은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쫄딱 망할 수가 있고, 알고 봤더니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이 푸른 바다에 뭐 엄청난 그 어장이 있는 거잖아요. 어류가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만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쓰레기만 있을 수 있어요. 대신 레드오션은 피 터지게 싸우지만 뭐예요? 검증된 시장이 이제. 그렇죠. 만약에 내가 잘만 한다면 이미 검증된 시장에서 많은 거 얻을 수가 있는 그런데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핸드폰, 자동차 얼마나 피 터진 레드오션이니까. 근데 뭐 매출 양이 뭐 상대가 안 되죠. 다른 데랑. 예. 근데 그래서 실제로 퍼스트 무버는요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공 확률이 패스트 팔로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는 좋아. 알고 봤을 때 시장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있어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5년 동안 뭐 경제 안 와서 그냥 잘 간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다 겪어내야 돼요. 그럼요. 왜냐면 시장마다 다 맥락이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의 변수들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겪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뭐야? 패스트 팔로워가 딱 보고 있는데 그래. 요거는 얘네가 뭐 시행착오 했으니까 우리를 안 하게 되겠고 얘는 요건 좀 못하는데? 해가지고 똑똑한 패스트 팔로워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서 퍼스트 무버가 했던 그 학습을 금방 따라가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강점으로 플러스 알파를 시켜. 그러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패스트 팔로워가 이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언제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막 아이폰이 잘 나갔을 때 퍼스트 무버 타령 엄청나게 했습니다. 뭐 삼성이 못하는 이유는 패스트 팔로워고 우리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경영 통계를 보면 퍼스트 무버가 훨씬 더 망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요. 슈퍼 패스트 팔로워라. 내가 옛날 말했지. 그냥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더 패스티스트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가장 빠른 세상에서 가장 빠른 팔로워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퍼스트 무브처럼 보여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비즈니스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고 결국 살아남는 자가 결국 나중에 퍼스트 무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레드불은 어떻다? 그거를 다 헤쳐나간 거죠. 그래서 꿀빵한 게 아니라 우리 뭐 책에서 디테일까지는 안 나오고 퍼스트 무버 얘기는 안 나오지만 레드불이 그 새로운 이걸 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뭐 운도 있었겠지만 결국 해낸 되게 놀라운 회사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무한 경제체제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점유율 30%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코카콜라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 교환학생 갔을 때 그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인가? 와우인가 워크래프트 3인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가가 되게 인기여서 미국 애들도 이거 스피커폰 이거 끼고 이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걔네들이 이제 밤새면서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경쟁사가 몬스터가 나왔어요. 레드불은 좀 작은데 그 몬스터 마셔보시면 알아요. 몬스터는 음료수가 훨씬 커요. 비슷한 카테고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각성이에요. 결국에는요. 결국엔 각성제인데 다 잠 안 오게 하는 건데 이만해요. 몬스터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싸고 크니까 다 몬스터를 마셨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 이제 점유율 알았을 때 당연히 많이 뺏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1인 거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 레드불이 아직 상장이 안 된 것 같아요. 대단한 정확하지 거예요. 않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자 상장 안 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레드불이 퍼스트 무버로서 잘 해낸 오히려 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 가속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신시장을 개척하기 전에 뭘 했냐면 기존 고객을 단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충성도를 높인 거죠.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맥락, 결합 순서겠죠? 레드불 순서를 지켰는데 이게 결과만 보고 쉬울 것 같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드불은 퍼스트 무버로 잘 해나가면서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성장을 위해서 신시장으로 가고 싶죠. 왜냐면 이미 자기밖에 없으니까 기존 고객은 내 고객일 뿐일 거니까. 근데 레드불은 이 책에서는 뭐 미래를 얼마나 예측했는지는 안 나오겠지만 분명히 안에서 이것도 결국은 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경쟁이 심해졌을 때 지금에 있는 우리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지 않으면 진짜로 코카콜라 같은 거 들어오고 대형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뺏길 수 있다는 걸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고객의 로열티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특히 이 레드불이 잘했던 게 뭐냐면 자기 레드불을 좋아하는 기존 고객을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집요하게 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객층 침투 경로를 추진하려면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객이 기업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롯해 고객에 대해 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레드불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층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레드불은 활동과 모험을 지향하는 고객과 Y세대 남성을 표적으로 삼고 특이한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고객 그게 아니라 이 기존 고객을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심층 있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쳤던 것이죠. 그 전략이 뭐냐면 여기 Y세대 남성들 활동과 모험을 지향하는 그래서 레드불이 어떻게 했냐면 그야말로 익스트림 그러니까 스포츠 결합을 하면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는 어디서 보는 막 두바이에서 막 그거 이거 막 날다람쥐처럼 날아다니는 거랑 그거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정말 높이 올라가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우주 뭐 거의 네, 맞아요. 그 어디지? 오스트리아 출신 펠릭스 네. 바움가르트너 이 사람이 이거 해갖고 막 완전 거의 우주 거의 분위기 보면 그 막 준비됐다 떨어진다 3, 2, 1 실황 중계하는 거니까 떨어지는데 그렇지, 진짜 그렇지.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그때 실황 중계하면서 맥박부터 뭐 체온부터 다 해가지고 엄청난 걸 했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 하나 할 때 레드불이 1년의 예산 스포츠 마케팅 예산의 10%를 썼다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에. 그럼요. 하나에. 그거 엄청났어요 진짜. 엄청나게 파악된 거죠.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책에서는 자 우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런 레드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고 그럼요. 우리 레드불의 철학은 도전, 저항입니다. 이거를 계속 어필을 정말 리마커블한 영상 컨텐츠로 어필하면서 고객들이 오씨 나도 레드불처럼 되고 싶어. 난 레드불 소비자야. 난 레드불을 먹으면서 이걸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 게 아니라 난 레드불의 정신을 같이 소유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소위 정체성 마케팅이 되거든요. 충성심이 이게 낮을 수가 없죠.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익스트림 스포츠 별 희한한 거 얘네가 그렇죠. 돈 다 내요. 네. 진짜 돈 별 희한한 거 돈 다 내요. 나중에 우리 케이스터디에 네. 고프로를 할 거거든요. 네. 고프로랑 이 레드불이라고 같이 네, 진짜 합작도 별거 하겠습니다. 다 해요. 예.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그 다이빙인데 뭐 일반적인 올림픽 다이빙이 아니라 엄청 높은 데서 하는 다이빙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레드불이 후원이고 하여튼 좀 조금 무서워 보인다. 그럼 레드불 마크 다 찍혀 있어요. 진짜. 그리고 최근에 그 레드불의 행보 중에 되게 특이한 행보가 저도 이제 찾아보면 알았는데 이게 레드불이 축바 엄청난 축바예요. 그래서 지금 축구계에 엄청나게 침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7년도에 그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가 있나 봐요. 거기에 그 팀 중에 레드불 찰스부르크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1등을 했어요. 이 팀이. 여기는 뭐냐면 그 레드불이 후원하는 데예요. 근데 독일 그 분데스리가에 RB 라이프치히라는 팀이 또 있어요. 나 처음 들어봤어. 근데 나는 왜냐면 도르트문트나 뭐 미넨 거기가 왜냐면 원래 못하는 팀이었는데 갑자기 잘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잘해졌어요. 근데 거기는 난 알지. 얼핏 보면 시민 그거지만 알고 보면 후원사가 레드불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2등을 했대.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 1등, 2등이니까 챔피언스 리그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나갔구나. 근데 나중엔 나가게 만들었대. 이게 꼼수로 나오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우에파에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거 안 되겠는데 왜 알고 봤더니 둘 다 레드불에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규칙이 어긋난대요. 근데 교묘하게 하나는 그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그러면 못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독일권 맞는 하나는 뭐 시민 뭐 이렇게 아무튼 5-3% 저는 구조를 모르니까 그래서 받아줬는데 그 받아준 걸 좀 욕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핵심이 뭐냐면 이 지금 그 레드불이 이거 뭐 이제 브라질에도 팀 하나 샀고 미국에도 하나 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구계에 발을 엄청 뻗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RB 라이프치히가 독일 축구단인데 독일은 그게 엄격해가지고 아무리 후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구단에 그 이름을 쓸 수 없대요. 그래서 RB가 레드불이 아니야. 다른 용어의 약자인데 레드불이 연상시키게끔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RB 라이프치히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현지 지역은 엄청나게 장난 아니에요. 좋게 생각한대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뭐 2부 리그였나? 얘네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라이징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위상이 올라간 거니까 싫어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은 그 이미지도 많이 바뀌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드불이 이렇게 한결같이 어떤 스포츠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음에 거대 회사가 거대 회사가 경쟁자 출연했을 때조차도 기존 고객들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객층의 이탈이 적었고 내 기존 고객이 탄탄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 가속화, 제품 확장 했을 때에도 이 기존 고객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것이죠. 이런 순서를 지켰기 때문에 레드불이 지금까지 그 험난한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질 침투에서 핵심은 뭐다? 기존 고객을 무시하지 마라. 이게 대명제입니다. 가끔 가까운 사람 무시하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내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면 어장에 갇혔다고. 그렇지. 망합니다. 내 사람, 우리 팀, 우리 고객을 정말로 잘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저랑 고역관이랑 이 책 읽으면서 공부 많이 하면서 네. 저희는 아는 부분도 많고 뭐 다시 확인하는 부분도 많고 이제 배우는 부분도 많은데 저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레드불이.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 체인지 그라운드나 이제 뭐 저랑 고작가님 하는 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는 그거예요. 학습 능력을 통한 성장, 그다음에 졸구를 통한 어떤 뭐랄까 임계점 돌파. 얘네가 하는 거를 우리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빡독이라는 걸 만들고 뭐 싱큐베이션이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진짜 좋은 양서들을 찾아오고 그다음에 우리도 맨 처음에 돈을 벌려고 돈만 되는 것만 쫓았으면은 되게 빨리 망했을 수도 있을 텐데 더 못 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장 돈은 안 돼도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랑 채널 확장에 신경을 쓰자. 순서가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왜냐면은 저희는 뭐랄까 B2B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랑 하는 거는 저는 이제 B2C라고 안 하고 B2P라 그래요. B2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비즈니스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뭐 20만 구독자면 막 몇천만 원씩 벌 것 같죠? 2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개인 유튜버라서 심지어 상관도 없어. 근데 우리는 직원이 13명인 회사여서 그러면은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이제 그래서 B2B를 많이 하면은 돈을 벌 방법이 많았는데 그거보다도 버틸 수만 있으면 버티면서 그냥 양질의 정보를 쏟아내자. 그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 구독자들에게 원하는 거를 주자. 그러면서 이제 또 채널도 다각화해서 그러면서 다각화했기 때문에 어디가 한 곳이 소홀해진다는 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채널을 다각하면서 한 거를 소홀해지면 기존에 좋아했던 사람들이 뭐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채널도 영상이 매일 안 올라오는 채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영화 채널인가 엔터 채널 빼고는.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레드불 보면서 기존 고객들에게 충성도를 강화하면서 기존 고객들 어떻게 더 만족시킬까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블루오션에 들어가 갖고 맨 처음에 개꿀 빤 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예? 정말로 혼자 개척 정신으로 들어가서 온갖 시행착오는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자리 잡아서 더 빨리 크려고 했는데 그걸 서두르지 않고 브랜딩 강화하면서 그것도 분석을 해가면서 자기네 고객들이 좋아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맞습니다. 확실하게 지원을 하면서 아주 탄탄대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동차가 싱싱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고객 무시하지 말고 역시 우리 팀, 우리 사람 더 많이 챙겨주면서 우리 단골 손님 챙겨주면서 원래 잡은 물고기라고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계속해서 함께 나갔을 때 그 다음 넥스트가 있다는 거. 특히 뭐예요? 갑자기 내가 인간관계로 넘어가는데 결혼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사랑해주고. 그렇지. 똑같아. 네? 결혼 전만 뭐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하지 말고 들어온 고기라고 서로 관심 안 쓰면 안 되고 더 사랑해주고. 예? 제가 요즘에 우리 와이프한테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좀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나를 자꾸 잡은 고기로 생각하나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인간사까지 생각하면서 끝났는데 레드불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도 많은 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